네, 내주 수요일 12.3 비상계엄 1주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역시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 특검팀이 상당히 수사 성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행안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양문남 의원님 모시고, 네, 저희 동업자입니다. 네, 모시고 상세한 말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뭐 새로운 뭐라 해야 됩니까? 이름표? 예, 이름표. 부착을 하고 오셨어요. 양분남 TV 국회의원 양분남. 네. 제가 1968년도에 이름표를 한번 쳐보고요.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아 예. 1968년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초등학교 늦게 갖고 68년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예. 꽤 세월이 흘렀죠. 68년이니까. 68년이요. 네. 예. 그 저기 68년 뭐, 태어나셨는가 모르겠네. 전 70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시 전 이야기입니다. 68년도에 제가 여기 명찰을 달아봤는데 네. 그 후에 지금 제가 처음 달아보시는 처음 거예요? 달아봅니다. 야. 양분남 TV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양분남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시렵니까? 네, 여러분 진짜 68년에 1968년에 명찰을 타보고요. 지금 2025년 명찰을 타봅니다. 네. 아니 사실 광주 고검장 하셨어요. 네. 예. 검사장 출신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울립니까?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정치가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그렇죠. 네. 변화자는 정치할 수 네, 없습니다. 그럼요. 예. 아니 그런데 저는 진짜 능동적으로 변화하시는 게 보여요. 제가 그래서 저 많은 의원님 사람들의 뵌게 한 3년 정도 저도 되는 것 예, 같은데, 예. 그 사이에 그냥 일신 계속 예. 변화 발전하고 계신 게 제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해서 네. 매우 빠른 속도로 예.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듣기에도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 변화해야죠. 변화해야 뭡니까? 사실은 검사물이 좀 빠져야. 근데 소개를 안 했는데. 아이 그렇게. 아 저희가 딴 얘기하다가 그렇죠. 소개도 안 하고. 예. 민주화의 성지, 인권과 자유 정의의 도시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분남입니다. 아 첨언하면은 장윤선 취재 편의점의 동업자입니다. 예. 이게 감사합니다. 이제 정치인이 변해야죠.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 같이 제가 국회 와 보니까 많은 다양한 직업군의 네. 출신들이 국회라는 한 무리에 다 모여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처음부터 정치를 하셨던 분도 있고 여러 직역에 다 훌륭하신 분인데 이제 저같이 관료를 오래 했던 사람들, 특히 이제 검찰이라는 기관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본인은 그렇지 않은데 주변에서 봤을 때 매우 사람이 이렇게 일정 틀 안에 갇혀 있는 걸로 느껴지는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걸 깨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고 이제 이런 변화하는 모습이 결국은 우리 하나 목적을 향해서 변하는 것이죠.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요. 예. 그런데 오늘 명찰 찬 것도 오늘 국민들이 이걸 보고 명찰 다 이상하네 한번 웃으면은 예. 뭐 본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복을 드린 거죠. 예. 순간에. 아 그럼요. 그래서 예. 변해야 된다는 네. 것이죠. 저는 이 76년 이 세상의 진리는 네. 모든 게 변한다는 그 하나가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집단은 그 역사에서 퇴장할 수밖에 없다. 내 친정, 예. 네. 검찰. 친정, 검찰. 세상이 변화도 변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요. 우물안의 개구리야. 네. 몇십 년에 가져왔던 인식과 사고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오늘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거든요. 네. 이게 변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거기 변화의 속도에 그렇죠. 맞춰서 공직자들이 특히 그렇죠. 이 변화의 바로미터, 네. 변화가 찾아 포커싱은 네. 국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를, 국회 그렇죠. 예, 전당이기 때문에 자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팀이 예. 그래도 조은석 특검팀이 열심히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김건희 씨 휴대폰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의 휴대폰을 봤더니 실제로 본인 사건에 대한 관심이 지극했더라. 그래서 박성재 장관에게 내 사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숙, 김혜경 사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문자 메시지,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확인을 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네, 이제 제가 거기다 답을 하기 전에 약간 이제 부연 설명하면은 작년에 여러 번 언론에 나왔지만은 작년 5월 2일 날 네, 5월 2일 날 이현석 총장이 그렇습니다. 작년 5월 2일 날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디올백 수사를 전담하게 수사팀을 만들죠. 그렇습니다. 만들고 나서 5월 6일 날 민정수석의 김지연이가 되죠. 네, 그리고 5월 13일 날
대대적 인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지역 수사팀을 지휘하는 송경호 예. 검사장과 1차관 2차장이 자체인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창수 전주 검사장이 중앙지역 검사장 오지요. 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의문은 하나 첫째, 왜 갑자기 인사를 했는가? 네. 장관이 네. 여기서 장관은 절차 원칙에 따라 인사를 했어요. 네. 언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음. 이건 이 수사팀의 수사를 못하게 해서 한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 당시 이원석 총장 수사팀은 해야 된다. 김건희 씨를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네. 의심을 가졌어요. 음. 두 번째, 7월 달에 네. 7월 달에 들어서서 이원석 총장이 도이치모터 주가적 수사 지휘권을 보고시켜달라고 장관이 부탁하죠. 거절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검사들이 가서 휴대폰 뺏기고 황제 조사를 하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의문점 둘. 네. 여기서도 그러면 왜 황제 조사를 했고 왜 지휘권을 복원을 안 시켜줬고 왜 무혐의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그렇게 하겠죠. 옛날에 찾아가서 조사한 적도 있었다. 옛날에 권 뭐, 여사님도 있고 예. 이런 비유를 대고 또 무혐의도 증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죠? 아니다. 이건 모종의 뭔가 부탁을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심을 했는데 지금 어제 내란 특검이 확보한 자료에 보면은 김건희 씨가 내 사건 어떻게 되고 있어?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수사팀이 이현석이 만든 거야. 김장진 차장이 만든 거야. 또 문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의 의심이 아니었다라는 네. 그게 확신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방금 말한 대로 본인의 사건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김정수 김혜경 사건 어떻게 됐냐 네. 물어본 것이죠. 예. 2년 됐는데 김정수 여사님 사건 어떻게 됐냐. 예, 예. 샤넬 자켓 문제지 네, 않습니까? 네. 그거 나서 한 달 후에 대대적인 수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의심을 가졌던 모든 문제를 이제 풀어준 거죠. 내란 특검이 풀어준 것이고 여기에서 제가 어제도 저도 가만히 혼자 산책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네. 과연 내가 법무부 장관이었다면은 내가 법무부 장관인데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 나는 지금 V0이 네. 내 사건 어떻게 됐어? 예. 그리고 검찰이 왜 이렇게 수사팀 왜 만들었어? 예. 이렇게 하고 김혜경, 김정수 이 수사는 왜 안 돼? 예.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장관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나도 제가 제 자문을 해봤어요. 예. 근데 이 대목에 있어서 박성재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키맨이죠. 여기서 박성재 장관이 네. 장관을 안 하더라도 네. 여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수사 받으세요. 예.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원칙대로 하도록 예. 포털에 세우도록 하고 원칙대로 수사를 하도록 하고 김건희 씨한테 대해서 이런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충고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했다면은 오늘의 이 사태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서 박성재 장관은 지금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명태균 게이트의 사건의 수사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휴대폰으로. 예. 그럼 왜 받았겠는가? 보고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지 예. 않습니까? 이제 그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네. 근데 통상 장관이 수사 보고를 받으면은 문서로 받죠. 네. 결제 라인을 통해서 예, 예. 굳이 이렇게 휴대폰으로 받을 실시간으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강한 의심을 받고 있어요. 자, 여러 대목에서 과연 장관이 내가 매우 실망을 했어요. 난 박성재 장관으로 가까운 사람입니다. 네. 현직에 있을 때 가깝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계엄 터지고 나서 국정 대정부 질문할 때 내가 장관을 향해서 네. 내가 했던 질의가 있어요. 당신은 나하고 현직에 있을 때 우리는 정의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 예. 내가 질타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번 사태를 보고 내가 매우 많이 실망을 했어요. 정말 장관이 좀 중심을 잡아줬더라면은 네. 본인도 이런 사태 오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국가도 이런 혼란을 오지 않았을 거라는 예. 생각이 해봐요.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지금 내란 특검이 자꾸 이 김건희 이 부분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김건희가 내란에 진짜 가담했냐 요거란 측면보다는 내란에 동기를 부여한 거 아니냐는 그렇습니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디올백 수사는 뭐 이렇게 청탁금지법에 예. 공직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다. 예. 이런 조항을 빗댔고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은 또 여러 가지 그 유리한 증거를 몇 개 네. 꾸려가지고 적대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명태균 게이트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네.
육성 녹음이 나오고 네, 명태균가 꽉 물고 있어. 예, 황금폰으로. 황금폰으로 더 이상 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사법 리스크가 예. 극에 달해본 겁니다.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 김건희 사법 리스크가 예. 그래서 디올백이나 도이치모터스는 그냥 어떻게 대충 얽어 버렸는데 예. 명태균 게이트를 보면서는 한계 왔다는 느꼈고 예.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미 명태균 게이트가 터짐으로써 김건희와 윤석열 2판 4판이 대본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하는 방법도 계엄연한 그런 방법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박 장관의 어떤 처신, 네. 근데 계엄이 일어났을 때 여러 장관들의 처신을 종합 보면은 나는 구약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그 멸망할 때 네.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인 10명 있으면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게 없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50명인가 45명에서 시작해서 그래 좀 10명 해봐. 10명조차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말했다는 게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10명 고서 5명도 없었다는 거지. 바른 말을 할 장관이 5명은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명도 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박성재 장관이라도 이러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면은 뭔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우리 앞으로 정권에 있어서 이 정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정권도 마찬가지고 차후 정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장관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장관을 하는 사람들이 잘 못했을 때 그 비극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장관을 하는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되지 못하면 장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 야, 너 돌아가면 어려운 이야기 해봤나?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의인 10명은커녕 저는 한 그렇죠. 명도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협력자들 협력자입니다. 내란의 다 협력자들만 공범이 돼본 거예요. 그렇죠. 다 공범들이에요. 네. 대표적인 게 한덕수. 왜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 정도까지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장관에서 되냐 이것입니다. 근데 전부 그런 사람들만 시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웬 극우 유튜버들을 다 이렇게 공직에 임명을 하느냐 초반부터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이 네. 있었고 꼭 그렇게 보면 하자 있는 사람들을 공직 후보로 올린다라는 비난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22년 11월에 처음으로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네. 내란 속에 윤석열이 하고 몰려서 끝내 명태균 게이트 앞에서는 방어할 수 없으니 그렇죠. 이거를 막으려면 개헌밖에 없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결국 김봉식 예. 전 서울경찰청장이 예, 예.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얘기했던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근데 김봉식이 했던 이야기가 예. 지금 이 이야기인 겁니다. 이 사법 리스크. 저는 그런 거 해석이 돼요. 예.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전쟁도 벌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아의 방주. 예. 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할수록 헛웃음이 나오고 기가 막힌 예, 예. 건데 이 사람들의 너무 어리석다. 너무 현명하지도 못하고. 보통의 사람이라면은 대통령 부인이 예. 사건에 연루됐다면 창피해서도 누구한테 이야기 못합니다. 어떻게 그 후한무치한 거죠. 그렇죠. 후한무치한 거고 예. 후한무치하고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품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라의 걱정, 국민의 걱정 아예 없는 거예요. 이거. 근데 저는 그 윤석열 내외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쳐도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박성재 장관 참모들 대통령실 참모들과 여기는 그렇다 다 치더라도 법조인들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니 사법부는 네.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법부는 그 지금 법을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김용현 측의 변호인단들이 와서 난동을 그렇죠. 부리고 지금 해도 아무것도 지금 규율이 안 되는.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는 앞으로 며칠 지나면은 내란 계엄이 1년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탄핵이 되고 대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 모든 고민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도요. 그런데 이 고민을 1년 내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파요. 예. 구속된 사람 몇 명 구속되고 나와서 별 것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예. 별 것이 없는데 이 문제는 핵심적으로 특검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특검이 들어섰으면은 네. 나머지 문제는 사법부가 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지금 사법부가 행위의 상황에서 영장도 발부해주고 네. 재판도 신속하게 함으로써
이 정의를 세우는 게 국민의 열망에 그렇습니다. 부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사법부는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법부예요. 그러니까요. 전혀 국민의 열망과는 부응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관이 했던 것은 또 그렇다 치고 지금 지기현 판사가 재판 진행을 보십시오. 그것이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판은 똑같은 판자인데 네. 제자가 개판이에요. 예. 재판이라 할 수가 없어. 개판이에요. 예. 그리고 김용현 변호인들 하는 짓을 보십시오. 예. 그 사람들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변호인이 아니야. 예. 거기가 자기들의 극우 세력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세트장이야. 세트장. 예. 그리고 지기현 판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판사가 그걸 보고 웃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히 법정 질서 유지권을 발휘해서 못하도록 제지를 함에도 네. 불구하고 정말 마음이 좋더만요. 거의 뭐 내그릇의 사회자 같아요. 마음이 이걸- 좋은 게 아니라 이 이걸 사람도 지금 보고 얼마나 국민들이 열통이 터지죠. 열통이 터지고 열이 나겠습니까? 예. 지금. 지금 그 지기현 판사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입이 아플 정도예요. 저희가 지기현 판사를 초반부터 모니터해서 거의 그렇죠. 내란숙의 재판 시작 때부터 거의 날마다 지기현 판사 얘기를 하고 맞아요. 있는데 진짜 지기현 이야기하기도 싫어요. 예, 하도 그런데- 이야기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끝내 그러니까 내란 특판이 없다면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저도 네, 여러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많은 패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그래 지기현 조희대 개판을 하고 있어. 예?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거 우리도 다 알아. 그러면 정치인 너희들이 할 일이 뭐야? 그렇죠. 우리의 걱정을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어떻게 우려를 불식시켜주고 이 재판이 이 신속하게 해결 나도록 할 방법이 뭐야를 우리한테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안을 우리는 제시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투태력으로 두 개의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음. 하나는 지기현에서 지금 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수사가 보다 더 이 수사가 가열차게 수사가 충실해야 되도록 우리 예. 법사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모니터. 모니터를 할 예, 필요가 예, 있어요. 예. 그리고 조희대를 비롯한 사법부에 대해서도 예. 수사를 해야 됩니다. 조희대 수사 제가 이 시작. 이야기를 옛날부터 수없이 주장했어요. 예. 근데 엊그저께 우리 3대 특검 특위에서 네, 찾아갔더라고요. 네. 저는 옛날부터 이거 수없이 주장했습니다. 예. 수사해야 됩니다. 조희대 수사 시작해야 된다. 수사해야 돼요. 왜 예. 그러냐? 이 수사가 무리한 수사가 아닙니다. 지금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 영장도 청구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랬죠? 박성재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조치가 음. 내란을 도운 것이다. 중요한 그렇습니다. 종사라고 듣고 예. 있어요. 그러나 박성재 장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야. 나는 그 어떤 비상 업무 매뉴얼에서 업무를 추진했다고 이야기해요. 네,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지금 자기도 다 회의했어요. 예, 사법부도 회의했어요. 사법부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박성재처럼. 예, 아니야, 우리도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예, 업무 매뉴얼에서 했다고 이야기하겠죠. 네. 근데 제가 늘 주장하지만은 이런 주장은 위법성 인식이 우리는 못했다는 주장이죠. 네, 이게 통하려면 이 비상계엄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정상적으로 발동이 됐을 때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법을 아는 사법부나 법무부 장관은 이게 요건이 안 되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상태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수사거리가 되고 수사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조희대 아무리 말로 떠도 안 나갑니다. 근데 특검이 수사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최상목까지는 이제 수사를 시작한 것 같은데 그 지규현 판사만 하더라도 지금 술값 300만 원이 나왔는데도 그 다음에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오리무중입니다.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아직은 아무런 조처가 없다. 그래서 투트리가 흥분하고 하나는 잃어버렸는데 네, 이렇게 수사를 하고 네. 또 하나는 내란 특별재판 만들어야 돼요. 내란 특별재판부. 예, 이제 네.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또 근데 우리가 너무 늦었다. 의원들이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예.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겠습니다. 예. 근데 그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근데 뭐 대통령이 오면 네. 상의한다고 하는데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 국회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원내대표가 아니라 그건 모르겠는데 이제 원내대표가 이 정도 이야기했고 예. 또한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예. 돌아가는 분위기가 네. 내란 전부 만들어야 된다.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려를 하시는 분들은 좀 늦어서 지금 만약에 내란 재판부 하면은 1월 18일 날 내란숙의 윤석열 구속 만기로 출소. 이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1심 재판 원래 법은 1심, 2심을 다 내란 전담 재판 사기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2심은 끝내도 하고 2심부터 하는 걸로 네. 아마 법이 됐을 겁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심부터 했을 경우에 재판 지연의 문제가 있다. 네. 물론 이것도 꼭 그렇지 않아요. 형사소송 규칙이 변경돼 가지고 공판 갱신 절차를 간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아. 그러나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진행 중인 재판을 뺏어왔다. 네. 라는 그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1심은 그대로 두고 2심이 끝나기 전에 내란 재판부를 설치해서 네. 2심 재판부터는 내란 재판부 하자는 게 우리 당의 지금 입장이다. 입장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사법행정 4대 개혁안을 공개를 예, 예.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네 가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법원, 대법원장 인사와 관련해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행정위원회 구조로 예, 예.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 이제 위원회 구성 그 추천권 같은 경우에도 비법관들, 예, 변호사들 포함해서 8명. 그다음에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뭐 위원장을 겸임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또는 법원을 또 자극해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개혁안이 나왔기 때문에 좀 지금 다른 방안으로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법원은 마이웨이거든요. 법원의 사법부 생각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를 누가 우리를 건드려? 네. 우리는 사법부 독립이 보장돼 있고 네. 인사도 다 독립돼 있는데 네.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주도 마이웨이, 우리가 못해주도 마이웨이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국회에서 이런 개혁안을 함에 있어서 이 개혁안이 사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즉 사법부에서 좋아할 것인가 싫어할 것인가를 저는 염두에 둘 필요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네. 그게 합리성이 없고 정당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지 네. 법원에 눈치 볼 필요는 없고 지금 법원 행정처가 완전히 관료화된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관료화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예. 이런 어떤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사법부가 어떤 투명성, 공개된 집단 이런 보다도 국민께 가까인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나는 도움이 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해서 사법부가 어떠한 것으로도 사법을 좋아할 일이 없어요. 네. 이는 대법관 증언해 준다고도 싫어한다는데요. 일 많이 하고 대법관 수가 부족해서 일 못한다는 사람들이 대법관 증언해 준다고도 싫다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지금 다 떠나서 많은 국민들께서 1년이 다 돼가도록 사법부가 그 어떤 것도 사실은 각자의 직역에서 뭐 언론은 언론대로, 예, 검찰은 검찰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이 내란을 극복하고 종결 짓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를 그렇죠. 다 희망을 예. 하는데 유독 법원이 그거를 안 넘어가고 붙들고 있다라는 인상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나마 이진관 재판장이 이제 속 시원하게 재판을 하니 그렇죠. 다행인데 예. 다른 판사들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 다 어나더 직위원들이에요. 맞습니다. 이진관 부장은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예. 고독한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 법원의 분위기에서. 예. 그런데 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 판사들이 다 이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혼자 굉장히 고독한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이 지금 한덕수 총리를 뭐 내일이 오늘입니다. 오늘인가 예, 이제 예. 오늘 그 최후 변론 최후변론 듣고, 결심을 하고 예. 조만간에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내년. 그러면 이분이 선고 아마 내란죄가 되냐 안 되냐를 선고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 중요임무 종사가 됐든 예. 내란 수계 방조가 됐든 예. 어찌 됐든 택일적으로 좀 공소장 변경돼서 예. 택일조였는데 어느 하나의 유죄를 선고한다면은 이 사태가 내란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판결로 인정한 것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재판은 앞으로 남은 모든 재판의 시금석이 될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우리는 좀 안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은 방조범 또는 그 중요임무 종사자의 경우에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 지금 최고형인데요. 내란 임무 주요 종사는 예. 형이 사형, 무기 네. 5년 이상 징역입니다. 그, 그런데 내란 수계 방조는 이제 내란 수계 형에 대해서 감경하는 건데 예. 내란 수계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 근거입니다. 예. 그래서 감경을 해도 무기는 사형한 감경되면 무기가 되고 무기징역. 예. 징역 20년에서 50년까지. 예. 무기는 감경이 되면 징역 10년에서 50년.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한덕수 총리는 예. 무기 정도 구형할 것 같아요. 무기. 무기. 아, 이진관 판사가 무기징역. 구형은 무기를 구형하고 구형. 예. 선고도 선고. 무기 정도 구형을 하지 않을까. 선고도 저는 그 정도 예상. 무기징역 나올 거다. 예. 예. 보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1월에 선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하나의 표징이 되죠. 예, 중요한 표징. 무기도 엄청난 형입니다. 그럼요. 예. 예. 그분의 이제 여명을 생각하면 그렇죠. 평생을 이제 감옥에서 살아야 되고 근데 항소심이 있으니까 되게 항소심의 형이 좀 깎이지 않습니까? 깎이긴 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항소심부터는 내란 특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민주당이 법안을 되면 예. 깎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항소심이 더 세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모를 일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무기를 구형하고 무기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무기 구형, 무기 선고 가능성이 예, 매우 높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그 윤석열 그 구속 취소 이후에 예. 특검팀의 심우정이 그 즉시항고 포기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이 관련해 가지고 대검 검사장 회의에 참석했던 간부들한테 즉시항고 예. 포기 당시에 당신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질의서를 보내서 확인하고 있다. 예. 예, 이것도 일종의 수사 방법인 그렇죠. 거죠. 수사 예. 방법이고 예. 지금 내란 특검이 마지막 수사해야 되는 게 네. 검찰이 내란에 관여됐는지 예. 여부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볼 때는 요 수사를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거 왜 즉시항고를 포기했는가? 네. 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모여 있는 검사장들이 모두 다 동의하고 진지한 의사에서 한 것인지, 네. 아니면 통상적으로 검사장들이 자기 의사를 끝까지 발표하기 어렵죠. 네. 총장이 되게 가닥을 잡으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분위기인지를 아마 파악하려고 한 것 같고, 음흠. 요거 외에도 늘 이야기했더지만은 계엄이 발표된 날 12월 4일 날 공안신가 네. 예, 과학수사 부장인가 과장이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출동.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총장이 모르고 있는 상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합수부 검사 파견 네. 검토했는지 여부라든지 또 이러한 문제 전체적으로 계엄에 네. 관련된 문제를 내란 특검이 수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심우정 총장에 대한 수사 조사로 당연히 가는 수사로 가죠. 길이다. 길이죠. 예. 심우정을 수사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로 보면 되죠. 참고인 조사로 그렇죠. 보면 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예. 참고인 조사를 한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그 원님 판단하시기에는 조은석 특검팀이 그 검찰 내부까지도 조사를 싹 다 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다고 봅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예. 검찰의 예. 내란의 관여 여부를 수사하는 검찰의 것이고, 내란 부역. 그렇죠. 예. 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클라이맥스는 예. 방금 우리 방송하기 전에 나왔던 내용들, 예. 김건희를 왜 봐줬는지, 예. 왜 황제 조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누구 지시를 받고 그런 걸 했는지, 예. 검찰 스스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렇죠.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예. 요것을 밝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핵심이다.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내란 혐의로 기소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전 지금까지 나온 자료는 내란 혐의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예. 동기 부분이라는 동기. 건데. 예. 그 부분에 근데 대해 수사하다 보면 또 나올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가 내란같이 큰 문제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간섭하고 윤석열하고 상의했는데 네. 이것도 안 했을까 하는 의구심은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분함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